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채널인데 바이크는 안 타고 주둥이만 털고 있고 여러분의 불면증에 도움을 주고 있는 수면 유도 입도바이 전문 채널 벙커모토의 수면제 같은 남자 고사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맨날 리터급 바이크나 고배기량 사면 타다가 뭐 뒤진다, 훅 간다, 시용 간다, 너무 좀 부정적인 거 아니냐, 이놈은 무슨 바이크 타면 다 죽는데 맨날 이런 얘기만 하니까 저도 좀 부정적이 돼가는 것 같고 별로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좀 반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터급 바이크로 바로 입문을 했다고 쳐봅시다. 모델은 BMW S1000RR 정도? 그 정도가 딱 좋을 것 같네요. 가격도 비싸고. 자, 첫 번째 장점입니다. 중복 투자가 없다. 많은 라이더분들이 고배기량 바이크에 대한 로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이 너무 비싸서 처음에는 저렴하고 낮은 배기량의 바이크로 입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솔까말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면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고배기량 바이크들을 볼 때마다 계속 동경을 하게 돼요. 부럽고 자꾸 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나는 돈이 없단 말이지. 개털이라 바로 고배기량으로 업그레이드는 못하고 지금 타고 있는 바이크보다 한 단계 조금 더 높은 바이크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돼요. 하지만 내가 사고 싶은 바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또 투어 나가거나 정모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타는 고배기량 바이크를 보면 자꾸 이게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국 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고 본인이 사고 싶은 바이크를 사게 돼요. 언젠가는. 그러면 그동안 기본적으로 들어간 돈과 나의 시간을 생각하면 내가 왜 이랬을까? 그냥 한 방에 사고 싶은 걸 샀으면 이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고 싶은 바이크가 있을 때는 한 방에 가면은 가장 싸게 내가 원하는 바이크를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기량이 깡패라고. 이게 사실이에요. 일단 비싸다는 건 남들보다 빠르고 성능이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바이크를 타고 도로에 나갔을 때 내가 고배기량이라면 대부분의 바이크나 차보다 내가 빨라요. 달리는 물건이 남들보다 잘 달리고 힘이 좋다는 건 결국 내가 강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먹이사슬의 정점에 위치하게 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물론 도로에서만. 이건 정말 저배기량 바이크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기분입니다. 스스로 약간 허세가 장착되게 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내돈내산, 내가 좋은 거 타고 허세 부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집이 가난하고 직장도 좋은 데를 다니지 않아서 큰 돈을 벌지 못하고 그리고 고급 수입차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이크를 타는 동안 버프를 받기 때문에 세상 그 누구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한 현실이 있더라도 그걸 잊을 수 있고 우월감에 빠질 수 있는 일종의 자기만의 쾌락,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여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겁니다. 라이딩 중에 람보르기니를 만난다 해도 전혀 꿀리지가 않아요. 제로백만큼은 이길 수도 있거든. 근데 물론 이제 람보르기니는 목숨 안 걸고 나는 목숨 걸고 달려야지. 어쨌든 제로백 하나만 놓고 보면 2천에서 3천만 원을 투자해서 수억짜리 수입 스포츠카를 발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는 가성비에서 보면은 당신이 이긴 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호가 바뀌면 풀 스로틀을 당기고 옆에 있는 람보르기니보다 빠르게 치고 나가는 당신의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제로백만큼은 내가 더 빠르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게 나의 전부라고! 하면서 손목을 끝까지 꺾으면서 빵! 하지만 제로백 이후에 바로 따이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겼다고
자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내 승부는 제로 100까지였거든. 그 이후로 따였다 하더라도 괜찮아. 내가 이긴 거야. 자, 세 번째 장점은 하차감이 좋다입니다. 이게 무슨 뭐 하차감 하면은 BMW나 뭐 벤츠 뭐 이런 수입차에서만 나오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게 아닙니다. 크고 비싼 바이크를 타고 편의점이나 뭐 이런 카페 같은데 주차해 놓으면은 주변에서 남자들이 항상 부러운 눈으로 힐끔힐끔 쳐다보게 됩니다. 그들은 눈빛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부럽다. 아, 존나 타고 싶다. 저 비싼 걸 타고 다니네. 특히 아메리칸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은 왕년에 기동순찰 때 좀 보셨던 할아버지 분들이 환장하고 달려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꼭 해요. 내가 왕년에 이런 바이크 좀 탔어. 이게 뭐 실제 탔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무조건 탔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증거는 없지만 어쨌든 뭐 할아버지도 이마에 땀이 솟고 기분 좋으시면 좋은 거죠 뭐. 특히 바이크들이 많이 모이는 성지나 뭐 양만장 뭐 요런 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바이크 카페 같은데 뭐 RSG? LSG? LPG? 요런 데 가면은 여자가 아닌 이상은 저배기량을 타고 가면은 아무도 원래는 관심을 주질 않아요. 그냥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고 가면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미리 와서 수다 떨고 있던 이런 무리들이 담배를 피다가 순간 멈춰요. 그리고 부러운 눈으로 슬쩍 쳐다보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그런 시선을 의식하면 안 돼요. 가오가 떨어져. 그래서 기분이 좋아서 입꼬리가 막 승천하려고 해도 일단 참으세요. 절대 웃으면 안 돼. 그리고 무표정하고 시크하게 바이크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막 쳐다보지 마. 쳐다보면 가오 떨어지니까 사람들 쳐다보지 말고 일단 편의점으로 직행을 하세요. 그리고 레스비 캔커피 하나를 딱 사들고 흡연구역에 가서 담배를 한 대 딱 피면서 캔커피를 한 모금 쓱 마시고 멀리 서 있는 나의 바이크를 시크하게 바라봅니다. 이때의 표정은 방금 악마 군단과 국가의 존망을 걸고 전투를 해서 용맹하게 싸워 이긴 기사 발리언트. 나는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 않는다. 그녀를 위해서 검을 뽑을 뿐이다. 이런 기사 발리언트의 표정을 지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여자분들에게는 두카티 할아버지가 와도 배달의 민족 종사자라 죄송합니다. 배민 바이크 생업으로 타시는 분들 생계형 바이크 한마디로 그냥 별로 관심이 없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달러로 본다. 여자분들은 무조건 오토바이 타면. 내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S1000R 서 있는데 그거 아는 분한테 여자분한테 저거는 그래도 좀 멋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는 그냥 다 배달부로 보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관심이 없대요. 깜빡했는데 초딩이나 중딩들에게도 엄청난 인기몰이가 가능해요. 진짜 초딩들이 막 골목에서 막 소리 지르고 환장하면서 따라옵니다. 야, 막 로버트다, 우주선이다, 막 이러면서 막 계속 따라와요. 막 뛰어다니면서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냥. 물론 속으로는 그래도 은근 좋지.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유치한 건데 초딩들이 막 따라와도 속으로 은근 좋아한다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잖아요. 안 따라오는 것보단 아무리 초딩이라도 따라오는 게 기분은 좋잖아요 솔직히. 멋있대는데 우주선이래잖아 우주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초딩 중에도 남자 초딩들이 따라오는 거지 여자 초딩들은 안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아셨죠? 여자분들에게는 애초에 어필 자체가 안 되는 게 바이크라는 거. 아주 특수한 경우는 진짜 뭐 바이크를 좋아하시는 여자분들 아주 극소수죠. 그런 분들은 좋아하겠지 당연히 바이크 좋아하니까. 근데 보편적인 여자분들은 그냥 아무 관심 없다. 자, 네 번째 장점은 빵빵한 배기음입니다. 저배기량 바이크에서는 솔직히 뭔 짓을 해도 경박한 소리가 나는 게 이게 국룰이에요.
쓸데없이 저배기량에 돈 바르지 마시고 고배기량 바이크 순정 배기음이 100배 더 좋다는 걸 빨리 인정하시면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일단 소리가 엄청 커서 스네칭 한번 해주면 흥! 이런 소리 나요. 그러면은 흡사 내가 동물의 왕 사자가 된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만 이 소리의 크기로만 따지면 이 슈퍼캡 머플러를 띄고 달리면은 이게 뻥 안 치고 할리보다 소리 더 커요. 제가 이거 예전에 4호로 머플러가 떨어져 가지고 잠깐 머플러 없이 슈퍼캡을 몰아본 적이 있었는데 제 고막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생판 모르는 길 가는 아줌마한테 제가 쌍욕을 먹었습니다. 진짜 K2 총소리 납니다. 그래서 사실 멋진 배기음이라는 게 소리가 큰 걸 멋진 배기음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가 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통이나 이기통은 뭔 짓을 해도 보다다다다다다당 막 이런 소리밖에 안 나요. 아니면 뭐 다다다다다당 뭐 이런 소리밖에 안 나서 결국엔 총소리예요. 총소리. 탕탕탕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4기통부터만 완전히 격이 다른 소리가 나요. 뭐 이런 소리 있잖아요. 물론 2기통 바이크는 약간 달라요. 2기통 바이크는 아주 약간의 고동감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엇박자 느낌이 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딸딸이에요. 딸딸이 소리가. 특히 과거에는 250cc 4기통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4기통 배기음이 고배기량 바이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결국 4기통 배기음은 비싼 바이크라는 공식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무조건 4기통이 뭐 좋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2기통 같은 경우도 분명히 뭐 나름의 매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4기통 배기음만 무조건 짱이다.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고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뭐 2기통이라 하더라도 분명히 두카티에서 나는 2기통 배기음이랑 코멧 250, 해성 250에서 나는 배기음은 분명히 누가 들어도 달라요. 이거는 깊이가 다릅니다. 이건 여기서 잠깐 기통수에 따른 배기음의 특징을 좀 얘기 드려보면은 따발총 소리가 좋은 분들은 단기통 타시면 되고요. 조금 더 리드미컬한 따발총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2기통을 타시면 됩니다. 단기통보다는 조금 더 총알이 빨리 나가는 소리가 나요. 근데 약간 아까 말했듯이 딸딸이의 느낌을 완전 지우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박력은 있습니다. 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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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빠바바바방 하기 때문에 그 약간의 박력이랑 탔을 때 그 진동의 고동감이 있어요. 요것도 무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두카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냥 단순히 소리만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듬감이 전혀 없고 정말 그냥 부드럽고 웅장한 소리를 좋아한다. 뭔가 이 가슴 막 속에서부터 막 점점 이렇게 끌어오르는 으앙 막 이런 소리를 원하시는 분은 무조건 4기통을 사시면 돼요. 사실 이 배기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통은 단발, 2기통은 좀 더 빨리 나가는 단발, 4기통부터는 이제 연발. 그래서 옛날 게임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갤러그 같은 뭐 이런 게임들 보면은 총알이 뿅뿅뿅뿅 뭐 이렇게 나가다가 적이랑 가까워지면은 점점 빨리 나가요. 이게 그러면은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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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뿅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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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옛날 게임들 있습니다.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소리가 점에서 선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장점입니다. 빵이 좋다. 빵이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표현은 좀 이제 쌍팔년도 아재들의 표현이긴 해요. 뭐 빵이다, 뭐 돛바다, 뭐 이런 거 볼륨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단 고배기량들은 뭐든 크고 두꺼워요. 크고 두껍고 아름다워요. 크고 아름다워 때문에 뒷타이어가 일단 빵빵합니다. 보통 19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도 꽉 차 있어요. 빵빵하죠. 이 부분 역시 배기량이 낮은 바이크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특히 이런 볼륨감은 사진에서는 사실 표현이 제대로 안 돼요. 실물을 봐야지만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뭐 이렇게 신형 바이크가 출시됐을 때 사진으로 디자인만 보고서 사람들이 뭐야 구려 이거 시대를 역행한다 이렇게 막 까대다가도 실물 보잖아요.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집니다. 저도 몇 번 그랬어요. 실물 보면 이거 멋진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진이랑 눈으로 봤을 때 그 볼륨감의 그 느낌이 달라서 그래요. 사람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사진에서 그게 표현을 다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빵이 중요한 이유가 바이크에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사람보다 바이크가 커야지 솔직히 좀 멋있어요. 바이크가 작아질수록 좀 귀여운 느낌이 든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특히 키가 크거나 막 덩치가 있는 분들이 고배기량 바이크를 선택하는 경향이 되게 많은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배기량이 큰 바이크들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아무래도 바이크가 사람보다 큰 게 뭔가 좀 멋지다 라는 이유는 쉽게 생각해 보시면 중세시대 영화 같은데 나오는 기사가 말 타고 다니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그 말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흔히 보고 있는 그런 말들은 서양 품종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아시아에 이 품종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나 이렇게 서양 일본 사무라이 막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말은 실제로는 되게 쪼락말이었다 그래요. 조그만 귀여운 좀 이제 당나귀 같은 말들 있죠. 얘네들은 보면은 실제로 뭔 짓을 해도 멋이 안 나. 이게 폼이 안 난단 말이에요. 막 당나귀 같은 조랑말이란 말이야. 요거 타고서 아무리 똥폼 잡아봐야 이게 멋이 안 나잖아요. 막 크고 다리도 늘씬하고 지금 보는 그런 일반적인 영화에 나오는 그런 말이 멋있지. 반지의 제왕에 막 주인공들이 말 타고 막 달리는데 그 조랑말 타고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폼이 나겠냐고. 그런 의미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6번째 장점입니다. 도로에서 주행이 편해진다. 사실 이건 고배기량까지는 아니어도 되긴 해요. 한 R3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사실 도로에서 흐름을 타거나 차선 이동 등을 할 때 타이밍을 맞춰야 될 때가 정말 많아요. 또는 뒤에서 쓰나미가 갑자기 밀려온다거나 괴수가 나타나서 급하게 도망을 가야 될 때 충분한 가속력이 있어야지만 안전하고 편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저배기량 바이크들은 토크가 부족해서 이 타이밍을 잡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도로 주행 시 답답할 때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고배기량의 경우는 힘이 일단 넘쳐납니다. 오히려 남아 돌기 때문에 도로의 상황을 내가 리드하면서 주행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힘이 남아 돈다는 거는 그만큼 여유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쥐어짜면서 달리는 거랑 아직 반밖에 안 썼는데 속도가 충분히 나는 거랑은 기분부터가 달라집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거예요. 여유를 부릴 수 있다는 거죠. 남는 게 낫지 모자란 거보다. 모자라면서 쥐어짜는 거보단 남아서 여유 부리는 게 뭐든 편한 겁니다. 특히 저배기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달리는 도로에 나가면은 뒤에서 차들이 자꾸 똥침을 놔요. 좀 꺼지라고 막 빨리 가라고. 아니 그 똥구멍이 헐겠어요. 그거 좀 양보 좀 하면서 삽시다. 왜 이렇게 똥침을 놔. 또 우리나라 도로 분위기 아시겠지만 약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단 말이야. 그냥 자기가 갑질하고 싶어하는 갑질 사회란 말이야. 차 타고 있으면은 엄청 무시해요. 내가 좀 전에 마티즈 타고 막 달리는 사람이 내가 좀 전에 수입차한테 무시당했다고 그 분풀이를 바이크한테 한단 말이야. 그런 곳이에요 우리나라가. 4천만의 백예민족 동방예의지구.
아주 아름다운 나라죠. 근데 도로에서 하는 짓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고배기량을 타는 분들은 그래도 대부분 차들보다 빨리 앞으로 출발해서 이게 막 거리를 확 벌려놓고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곤한 일을 덜 당한다.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고배기량에서만 나올 수 있는 가속력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똥침 방지용이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그냥 빨리 꺼져 줄 테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아라 라고 차랑 간격을 벌리는 행위입니다. 자, 다음 7번째 장점입니다. 착해진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사람이 입은 옷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더기를 입으면은 거지처럼 행동하고 고급 정장을 입고 있으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게 인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싸구려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 자신도 모르게 양아치처럼 막 운전을 하게 돼요. 진짜 미친 개처럼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행동을 해도 어차피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급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은 길에서 일단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고 보는 눈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 바이크와 나의 품격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양아치처럼 몰면 내가 싸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평소보다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거 실제로 많이 아직 이런 고배기량 바이크를 안 타보신 분들은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타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신호위반도 웬만하면 덜 하려고 하고 좀 이렇게 뭐 인도 주행 같은 거 특히 눈치 보여서 못해요. 그리고 작은 스쿠터야 이런 거 뻘뻘이들은 뭐 스쿠터 인도를 갖다 잠깐 다닌다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위협적으로 보질 않거든요. 그냥 귀염댕이가 지나가는구나, 그냥 뭐 발바리가 지나가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근데 일단 배기량이 높아지잖아요. 위협적입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스로틀 땡기면 막 이런 소리 나는데, 그리고 옆에만 땡기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바이크에서 막 이런 소리 나고, 두카티는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막 차차차차차차 막 이런 소리, 막 엔진에 뭐 나사 부러져서 굴러다니는 소리가 같이 나고 막 언제 폭발할지 몰라. 이게 무섭단 말이야. 이런 애들이 인도에서 사람하고 같이 굴러가면은 일단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극혐합니다. 극혐. 인도를 그래서 나도 미안해져. 나도 아이고 사람들이 날 무서워하는구나. 이거 달리는 무슨 폭탄 덩어리로 보는구나. 사실 엔진이 이게 폭탄이잖아요. 안에 막 진짜 폭발하는 총소리 나는데 얼마나 무서워하겠어. 그래서 인도 주행 같은 거를 나 스스로 미안해서 못해요. 사람들한테 무서워가지고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내가 위협을 줄까봐 함부로 행동을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다고 인도 주행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렇게 듣지 마세요. 인도 주행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양아치처럼 운전을 하다가도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면은 강제로 매너 라이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8번째 마지막입니다. 멋진 디자인. 사실 다른 7가지 장점보다 최고로 중요한 장점이 바로 요거예요. 디자인이 멋지다. 사실 이거 하나로 끝난 거지 뭐. 이게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비쌀수록 제조사 입장에서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만드는 거고, 가격이 저렴할수록 디자인도 적당히 만드는 게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생각해보면은 무조건 남자 마음을 설레이는 거는 그냥 대부분 고배기량 바이크일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배기음이 어떻고 뭐 성능이 어떻고 출력이 어떠니 뭐 역사고 나발이고, 아니 모토GP 나갈 거예요. 뭐 이렇게 성능 따져서 뭐 할 거야. 어차피 일반인들은 다 쓰지도 못해요. 오히려 넘쳐요. 넘쳐. 과분합니다. 과분해. 저도 지금 천할날 전자장비 복잡해서 모드 바꾸는 법도 몰라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투어 가는데 ABS가 꺼졌더라고요 갑자기. 근데 이게 키는 법을 모르겠어요. 저도
그날 그래서 ABS 없이 투어를 갔다 왔는데 내가 바이크를 인수하고 솔직히 매뉴얼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매뉴얼을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어요. 한 번만 슬쩍 훑어봤는데 아니 매뉴얼이 너무 두꺼워. 이게 전자장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책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귀찮아서 정독을 못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만 찾아보려고. 그래가지고 나도 기능을 몰라요. 지금 나 지금 모드 세팅하는 법도 몰라. 모드 바꾸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괜히 건드렸다가 세팅 틀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손도 안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이크는 이쁜 게 가장 만족감이 커요. 내가 바이크를 타고 내릴 때 자꾸 이 고배기량 바이크를 구입하게 되면은 일단 디자인에서 오는 만족감은 거의 뭐 최고치이기 때문에 바이크를 타고 내린 다음에 이렇게 주차해 놓고 자꾸 혼자 쳐다보게 돼요. 이렇게 담배 피면서 한번 내 바이크를 싹 디자인을 음미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 모습 많이 보셨잖아요. 바이크 타는 분들 중에 꼭 길가에다 이렇게 뭐 투어 갔다 오는 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편의점이나 이런데 바이크 세워놓고 담배 한 대 딱 피면서 자기 바이크를 계속 이렇게 막 쳐다봐. 흐뭇하게 막 입꼬리 막 승천했어. 이런 분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니 보고 또 봐도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든단 말이지. 아니 아무리 봐도 이게 잘 안 질려. 너무 멋있어. 그래서 스스로 이게 도취한 거예요. 자기 디자인에 빠져든 거야. 그 정도로 큰 만족감을 주게 하는 게 디자인이에요. 반대로 말하면은 결국에는 디자인이 구리면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자꾸 기변하고 싶어진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고배기량 바이크는 배기음이 좋고 성능 좋고 디자인 좋고 만족감 높고 내 손모가지만 개 오버하지 않으면은 훅 갈 일도 없고 오히려 안전을 도와주는 최신 전자장비도 많아서 더 안전하고 그냥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돈 있는 분들은 무조건 비싼 거 사세요. 그게 짱입니다. 끝으로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초짜가 처음부터 고배기량 바이크 타는 거 항상 엄청난 리스크가 있다는 거, 목숨 걸고 타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나이 어린 분들은 S천안랄 이런 거 함부로 풀로 지르면은 인생 꼬일 수도 있으니까 풀알부 조심하셔야 돼요. 거지되기 싫으시면은 능력 되실 때까지는 함부로 이렇게 풀알부로 지르는 거는 자제하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 전까지는 웬만하면 작은 바이크 타시면서 라이딩 경력 쌓으시고 돈 모았다가 여러분이 살 능력이 되실 때 고배기량 바이크 지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꿈 꾸시기 바랍니다.